상당히 늦지막게 강남 상구에 아파트를 전략적으로 수주하는 설정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시공권을 놓쳤다 그러면 뭐 해고 수준까지 가겠죠. 누구 하나 떨어져 죽으냐, 이 사건이 그나마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다. 눈에서 눈물이 들썩들썩 하면서 돌아서는데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국내 최대 재벌 건설 회사 삼성물산의 재건축 비리 의혹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지선, 이동경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그 호텔 사우나였죠? 거기에서 한 삼성 임원이 했던 말. 삼성은 개인과 싸워 져본 적이 없다.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시청자분들도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삼성의 민낯을 또 봤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특히 10년 동안 삼성과 맞서 싸우면서 이 증거들을 모아온 제보자 김학기님에 대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다. 저런 분들이 많아야 세상이 맑아진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요. 또 누구도 버티기 어려웠을 상황을 잘 견뎌낸 김학기님에게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 싶다 이런 댓글들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 방송을 보면 강남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을 삼성물산이 따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문서, 시행문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서류들도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전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따낸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실아파트 말고도 다른 아파트에서도 뭔가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 삼성물산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레미안 리더스원. 바로 한 달 전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입니다. 강남역과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서초우성 1차 아파트였습니다. 강남역 남쪽에 모여있던 우성 2, 3차, 신동아, 무지개 아파트와 함께 서초동 독수리 5형제로 불렸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5곳 모두의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 이 일대를 삼성 레미안타운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01년 10월 27일 서초우성 1차 재건축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조합은 투표를 통해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정했습니다. 조합원 400명이 서면 또는 직접 참석으로 투표했고 391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3년 7월 도시정비법이 시행됐습니다. 재건축 시공사를 정할 때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한 겁니다. 단 유예 조항이 있었습니다. 2002년 8월 이전에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시공사가 2003년 8월 31일까지 구청에 신고하면 경쟁 입찰을 면해줬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유예 조항을 이용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뒤인 2009년 삼성물산이 구청에 냈던 신고 서류가 공개됐습니다. 찬성자 수가 40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1년 총회 속기록에는 분명히 391명인데 갑자기 12표가 늘어난 겁니다. 이 늘어난 12표 덕분에 전체 소유자 786명의 과반을 간신히 넘겨 51.3%가 됐습니다. 12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초구청이 서류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삼성물산이 허위로 써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레미안 포레스트. 삼성물산이 개포시형을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1997년 7월 5일 역시 총회를 통해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전체 소유자 1665명 가운데 902명, 54.17%가 찬성했습니다. 2003년 7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자 삼성물산은 이걸 근거로
자기들이 시공권을 따냈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서류에는 전체 소유자 수가 300명 이상 늘어난 197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상한 건 찬성자 수도 함께 늘어나 902명이 그새 990명이 돼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숫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첫 신고에 오류가 있다면서 서류를 다시 냈는데 이번에는 전체 소유자가 20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찬성자 수도 함께 늘어나 1043명. 소유자 수야 뒤늦게 파악했다 치더라도 찬성자 수는 어떻게 늘어났을까? 도시정비법과 개포시형 재건축조합 정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참석할 경우 총회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개포 시형아파트에서 조합원 총회는 1997년 처음 열린 뒤 신고 때까지 단 한 번도 추가로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동 여러 입주자 대표들이 찬성을 하고 과반수 이상이 됐을 때가 진행이 되는 거지 총회도 안 과반수도 안 열고 진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합장 선거 때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바뀔 기회가 없었다는. 예. 이 두 사건에 대해 삼성물산은 법원 판결 또는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저 사건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삼성물산이 시공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고요. 문제가 된 시점, 바로 2003년이네요. 네, 2003년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모두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피하려면 그 전에 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뒤늦게 부랴부랴 좀 서류를 꾸몄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서 당시 삼성물산이 낸 서류를 꼼꼼히 심사하고 또 잘 보관했다면 뒤늦게 이런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청실 아파트 사건, 검찰 수사까지 갔잖아요. 네. 수사는 제대로 한 겁니까? 당시 수사는 모두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성물산, 하나는 강남구청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두 건 모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녹음을 못하게 하려고 호텔 사우나에서 이루어진 만남. 이 자리에서 삼성물산 김모 상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저희들이 선배 대접을 하려니까 뭐 안 되겠네요. 뭐 그때부터 이제 상무가 쌍시옷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삼성이 한 개인하고 싸워서 저 본 일이 없다. 2011년 5월 삼성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모든 의결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삼성물산은 김학긴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박모 검사에게 배당됐습니다. 박 검사는 직접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위조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위조한 사람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고소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위조를 했겠습니까? 검사는 오히려 도리어 경제적인 이해관계인이 이거를 허위로 만들고 주도했지. 강남구청 공무원이 할 일 없이 이 문서를 만들었겠느냐. 박 검사는 김 씨를 조사한 다음 날 김학긴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결정 이유서에는 실제 강남구청의 공문이 각각 형태, 양식, 글자 크기, 서명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김 씨가 이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습니다. 최소한 구청 공문서에 여러 의혹들이 있다는 건 인정된 셈이었습니다. 두 달 뒤 이번에는 김학긴 씨가 삼성물산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건은 형사 8부 박 검사에게 배당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왔다. 어떻게 그 많은 검사 중에서 참 하나님이 도와서 제대로 박 검사한테 갔구나. 그런데 6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담당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검찰이 아니라 서초경찰서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초경찰서에 처음 출석한 날. 오후 한 1시경으로 기억합니다. 그 고소인 조사를 가자마자 그 윤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만은 어작그정 뭐 갖다 주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친절하게 예의를 베풀고 또 저쪽 가더만은 커피를 또 가져와서 커피를 또 드시라고 또 그걸 했어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이게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되었구나. 감동을 받았으면 사실은. 착각이었습니다. 윤 조사관은 김 씨를 앉혀둔 채 4시간 동안 커피만 줬다고 합니다. 옆에 그 잉크제트 그 프린터가 그 책상 옆에 이제 있었어요. 컴퓨터로 법 조항을 출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천천히 한 장씩 뽑는 거예요. 한 20-30분 지나고 또 와서 커피 다 먹었으니까 또 커피를 또 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만큼 또 뽑으면은 또 커피를 또 타와요. 무려 4시간 동안에 출력하는데 무려 내가 커피를 5-6잔을 먹는 5잔 내지 6잔을 먹었어요. 4시간 동안 인쇄만 하면서 질문은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기초적인 사실만 인적 사항만 쭉 질의하고 나머지는 통 안 하고 4시간 동안 자기는 출력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역정을 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출력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 이거는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삼성, 강남구청, 조합 다 불러서 대질신문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로써 끝내야 되겠습니다. 김 씨는 대질신문이 있을 거란 말만 믿고 조사를 받았다는 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윤 조사관은 서울청으로 발령났고 후임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결국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삼성물산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사실상 자포자기를 해버렸어요. 체력도 그렇고 생활고도 그렇고 가족하기 때도 미안하고 그거는 거대한 공직사회에 큰 벽 앞에 제 일개 개인이 맞선다는 거는 (3년이) 흘렀습니다. 옆 동네 개포시형 재건축 조합원들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서류도 조작된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김학긴 씨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개포시형 비대위원장과 함께 검찰에 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은 빼고 강남구청 직원들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사건을 내려받은 강남경찰서는 이번에는 대질신문까지 진행했습니다. 김학긴 씨는 당시 대질신문 과정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2개의 서로 다른 기한문. 요 문서하고 요 뒤에 문서하고 같은 느낌을 아셔야 돼요. 차이가 있잖아. 저는 뒤에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본 건데 이거 여기서 또 촬영했잖아요. 이건 누가 만든 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달라요. 이거는 만들어졌어.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졌다고. 서버에 들어있는 게 이겁니다. 내용 동일한 겁니다. 철자 같은 데 이거. 이게 어떻게 해명이 됩니다. 복사기를 밀려서 그렇지 않겠는 건 수식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대질신문이 끝난 뒤 당시 조사팀장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말합니다.
거짓말 한 얘기 받아가지고 본인도 시원할 거야 아마 그 타야 거짓말이 아니라 조정이한테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감정을 보내 똑같아.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 감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 7개월 만에 검찰은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그 사이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는 2차례 수사를 맡았던 경찰 조사관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2012년 수사에서 4시간 동안 인쇄만 했다는 윤모 조사관. 근데 이 사건은 제가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데 갔기 때문에. 모든 수사는 마무리가 누가 했느냐. 2015년 수사에서 대질신문을 직접 했던 최모 조사관. 내가 그때는 경사 계급이었고 경사 계급으로는 내가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압수도 마음대로 못해요. 수사보고도 전부 다 결정을 맡아야 되고. 두 사람 모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2012년 삼성물산을 무혐의 처분한 권모 검사. 하지만 통화를 거부당했습니다. 통화를 원하시진 않는다고 하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처리되었거나 있거나 한 그 해당 청 공보관에게 확인을 해보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2015년 강남구청 공무원들을 무혐의 처분한 정모 검사. 지금은 판사로 전직했습니다. 하나님이랑 전화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요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결국 누구의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청실 아파트 사건의 핵심은 공문서가 조작이 됐느냐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수사할 때 국과수에 문서 감정 맡기는 거 예.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또 조사팀장이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삼성물산 또 강남구청 압수수색 한 번 안 했다는 거잖아요. 또 고발인 조사하겠다면서 김학긴 씨를 불러다 앉혀놓고 4시간 동안 문서 인쇄하고 네. 커피만 타줬다. 아니, 거기다가 또 이제 고발인 조사 서명은 받았어요. 서명은 받아야 되고 수사에 큰 의지는 없어 보이고 이거 뭐 신용만 한 것 같죠. 결국 용기를 내서 고발까지 한 사람들이 있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네요. 상대가 삼성이니 쉬운 싸움은 아니었겠죠. 게다가 이런 과정에서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전직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2015년 9월 정년 퇴임한 전직 교수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교수의 가방에서는 8장짜리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삼성물산이 강남구청 공무원들과 결탁해 강남 일대의 재건축 단지 사업을 경쟁 입찰 없이 수주했다. 재건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 문서 뒷면에는 자필로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김 교수는 개포 시형아파트 조합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바로 옆 동네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시공사 선정문서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2003년 시공권을 따냈다고 일괄 신고한 목록에 청실아파트와 나란히 개포 시형아파트도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개포 시형도 서류가 조작된 건 아닐까? 비대위가 결성됐고 김 교수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실아파트에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싸워온 김학긴 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왔을 적에 저는 벌써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나고 더 이상 나는 더 여기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런데 그분들이 손을 내미는데 내가 이만큼 수집된 증거 서류를 파기를 해버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대한 삼성을 상대하고 강남구청을 상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사건에 또 발을 담그게 된 계기가 됐고
비대위는 김학긴 씨와 함께 강남구청 공무원들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김 교수는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합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경찰 출석을 사흘 앞둔 9월 14일, 김학긴 씨는 김 교수와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누구 하나 떨어져 죽어야 이 사건이 그나마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거다. 그런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안 만나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약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가니까 눈에서 눈물이 그성그성하면서 돌아서는데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 김 교수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교수가 사망한 뒤 삼성물산이 제출한 개포시형 시공사 선정 서류에서 찬성자 숫자가 2차례에 걸쳐 불어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자살 원인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볼 때 김 교수의 죽음은 재건축 비리 의혹 그리고 그 수사와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족들에게도 연락을 해봤는데 다시 이 사건이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가족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이에요. 진상조사든 수사든 뭔가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지난 방송 이후에 뭔가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들어가요? 이 대치동 문건만 통째로 없어진 것도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1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납니까?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주 강남구청을 찾아갔습니다. 2003년 삼성물산이 강남구청에 제출했다는 신고 서류들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 캐비넷에서도 지하 서고에서도 서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담동, 도곡동, 개포동 재건축 서류들이 모두 있는데 유독 2003년 대치동 서류철만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2003년도 우석한 서류는 뭐 캐비넷에서 찾았는데 대치동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서류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혹시 누군가가 조작의 흔적을 감추려고 통째로 없애버린 건 아닐까? 조합장과 강남구청이 공개한 2개의 기한문이 왜 다른지, 구청 내부 문서가 어떻게 조합장에게 유출된 건지, 삼성이 제출한 2003년 문서에 왜 1996년 바코드가 붙어 있는지, 가장 중요한 시행문은 왜 없는 건지, 강남구청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속시원히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재건축 의혹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 강남구청의 2003년도 대치동 서류철만 통째로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지 않을까.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사안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네, 진상규명을 위해서. 스트레이트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을 통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사라진 문서를 찾거나 사라진 이유를 밝혀낼 때까지는 스트레이트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기록관은 전혀 오픈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더 저희도 지금은 서류를 찾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사실 강남구청의 진상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년 전인 2010년 8월에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신현희 씨. 삼성물산과 계속 싸워온 김학긴 씨는 신현희 구청장을 만나 의혹들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철저하게 조사를 할 테니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자기가 확보한 자료들을 신 구청장에게 줬습니다. 한 달 뒤, 김 씨는 다시 신현희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녹음도 했습니다. 아주 명확해. 이거는 뭐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위조된 공문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상이 있는 걸로 저한테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좀 해본지 다시 한 번인지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아봤는데 문제 없더라는 겁니다. 김 씨가 직원들 보고만 믿지 말고 차라리 수사 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신 구청장은 말립니다. 주택과장이 지금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은폐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수사 의뢰를 내버리죠. 아니, 다시 한번 너희들 조사해라. 지금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할게요. 제가 확실하게 할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었습니다. 더는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2018년 2월 횡령과 직권남용으로 구속됐습니다. 2010년 7월 취임 직후부터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경력금과 포상금 9,8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당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이 보안 시스템 서버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 구청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출소했습니다. 예전에 이 신현희 전 구청장이 횡령으로 수사를 받을 때 그때도 전산 서버가 삭제가 됐군요. 강남구청의 자료가 사라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이건 좀 무섭네요. 네, 그리고 재건축 시장에서 삼성물산을 둘러싼 의혹이 지금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닌데 한동안은 삼성물산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았나요? 네, 재건축 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삼성물산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 돌연 시장에서 완전 철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14년에서 15년. 이때는 정말 재건축 시장이 불타오르던 시기였는데 네.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네요. 업계에서도 당시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류 조작 의혹이 불거진 서울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그 바로 옆에는 동부 센트레빌이 있습니다. 2005년 재건축됐습니다. 값비싼 유리 외장재는 물론 로비마다 대리석도 깔려 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남 최고급 단지입니다. 원래 이곳의 시공사는 삼성물산이 유력했습니다. 이른바 삼성이 먼저 깃발을 꽂은 겁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장이 경쟁 입찰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보다 17% 낮은 가격을 써낸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다 잡았던 재건축 시공권을 빼앗기자 삼성물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 애들은 굉장히 무지막지해요. 강남 상구에 아파트를 전략적으로 수주하는 설정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주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시가 됐는데 만약에 시공권을 놓쳤다. 그러면 팀 자체가 해체뿐만 아니고 해고 수준까지 가겠죠.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강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재건축의 2번 타자는 청실 아파트였습니다. 삼성물산이 역시 깃발을 꽂은 곳입니다. 그런데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돼
경쟁 입찰이 의무화됐고 2004년에는 조합도 경쟁 입찰로 정관을 바꿨습니다. 삼성물산에는 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전혀 게임 상대가 안 되는 동부 센트럴에 졌으니까 이제 강남에서 망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자리가 주요 위치인데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수주를 해야 된다라는 무조건 수주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강박관념으로 대들었고 무조건 달라드는 추세였었죠. 재건축 시장을 평정했던 삼성 레미안. 그런데 2014년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원동 신반포 6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도 스스로 포기하는가 하면 방배동 재개발에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미 수주해놓은 40여 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절반 가까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2015년 삼성물산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때는 재건축 최고의 호황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삼성물산은 엄청난 이익을 포기하고 재건축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을까? 바로 그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습니다. 합병의 공식 명분은 의식주 사업의 통합.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계열사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물산은 다시 삼성생명의 주식을 19.4%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더 나아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삼성물산의 지배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일모직 지분은 23.24%를 가진 최대 주주였습니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삼성 에버랜드가 사명이 바뀐 거였습니다. 사실은 에버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회사가 원래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승계를 하기 위해서 삼성의 종자기업처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키웠던 회사죠.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서 이 회사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하게 됐는데 문제는 합병 비율이었습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의 자산은 제일모직의 3배, 매출액은 5.5배, 영업이익도 3배나 높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회사에서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면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대로 완성됐습니다. 최종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이 1대 0.35. 즉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제일모직 주식 가치의 3분의 1밖에 안 쳐준 겁니다. 사실상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헐값에 흡수한 합병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합병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4쪽 분량의 M사 합병 추진 문건입니다. 제일모직 주가가 삼성물산 대비 상대적으로 고평가됐다고 합병 비율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주가 관리, 즉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이 2014년부터 재건축 수주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해 2015년에 완전히 철수한 이유. 혹시 의도적으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수는 아니었을까? 미래전략실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알짜배기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수주를 아예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은
경영 상식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좋은 수주 뉴스가 있었는데도 합병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합병이 모두 마무리되고 5년이 흐른 올해 삼성물산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8천억짜리 반포 주공 3주고 2,400억짜리 신반포 15차를 잇따라 따내며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0%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그 사이 합병으로 17.33%가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2012년 이후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업 전략에 따라 수익성 높은 강남과 한강변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을 뿐 합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야 큰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난 10년 동안 삼성물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실 아파트 재건축 서류 조작 의혹 사건이요. 이거 2번 수사에서 다 무혐의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재수사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 공소시효가 좀 궁금해요.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공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등장한 구청 기한문은 시효가 지난 거죠. 이건 아쉽네요. 그런데 2011년 1월과 2월 사이 재판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문서들이 많습니다. 이 문서들이 만약 위조된 거라면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다.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남긴 남았는데 이게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강남구청의 조사 제대로 이뤄지는지 또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 재수사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와우. 오늘 조승원 MC의 모습이 안 보이죠? 네. 오늘 집안일 때문에 한 주만 좀 빼달라고 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네. 오늘은 허이루 아나운서가 2배 몫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자, 삼성물산과 강남 재건축 오늘 2번째 방송이었어요. 네. 가장 이제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게 이 사건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수사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들 보십니까? 일단 지금 공소시효가 방송 보셨겠지만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석 달 안에 수사기관이 착수라도 해주면 왜냐하면 착수해서 압수수색하고 빠르게 진행하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기소만 되면 가능한데 만약에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이제 중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그 안에 기소를 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기소가 되면 가능한데 그렇죠. 기소가 될 것이냐. 근데 이제 공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게 법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위조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공문서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점,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위조한 시점이 아니라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공문서 위조죄도 있지만 행사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조의 시점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행사죄를 기준으로 현출 처음 나타난 그 시점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이제 위조가 의심된다라면서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늘 중요한 건 이제 의지의 문제인데. 네.
이게 사실 지금 저희 보셨지만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 큰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보니까 뭐 불러다 놓고 커피만 타주고 계속 인쇄만 했다는 거니 뭘 인쇄한 겁니까 이게? 법조항을 인쇄한 걸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제보자는. 그러니까 관련 법들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재건축 관련 법도 그렇고 그렇죠. 뭐 공소 네. 위조 관련 법도 그렇고 저도 취재하면서 법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 제시하는 뭐 문서 양식 이런 거 부칙 하나하나 보려면은 많긴 해요. 하지만 어떤 조사관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앉혀놓고 그걸 찾아보고 있습니까? 그럼요. 준비만 만약에 의지만 있다면은 고소인 부르기 전에 먼저 다 인쇄해서 쭉쭉 법조항들 읽어보고 뭘 질문해야 될지 정리하고 그러고 오시면 바로 앉아서 질문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고발 직후에 부른 것도 아닙니다. 네. 거의 반년 가까이 지나서 불렀는데 그제서야 네. 법조항을 인쇄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상 수사를 뭉개겠다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고소인을 불러다 놓고 고소인 조사했다는 서명은 받아야 수사를 종결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사인은 받아야 돼. 그 4시간 동안 인쇄하고 커피 타주고 커피 한 5잔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리에서. 그랬던 게 아닌가. 김한기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그런 정황이 의심이 돼요, 지금. 예. 그리고 이 수사했던 조사관은 이 한 번 부르고 나서 바로 후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조사관은 서울청으로 발령이 났고 네. 후임은 단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심지어 그 경찰 담당이 바뀐 다음에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네. 후임 경찰관에게 제발 나에게 한 번만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엄청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부. 거부를 네. 했다고요? 네. 이미 조사 다 했다. 수사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알아서 잘 하시지. 이제 그래놓고 결국은 바로 무혐의 처분 네.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불기소, 무혐의 뭐 이런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별 문제 없다는 건데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근데 이제 증거를 열심히 안 찾고 증거가 별로 없네. 괜찮네.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 수사한다면은 일단 강남구청에 문서가 제대로 보관이 돼 있는지 그렇죠. 어떤 문서들이 보관돼 있는지 삼성물산은 관련 서류들을 뭘 갖고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안 했고. 일단 압수수색도 들어가야죠. 예. 의지만 있다면은.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스튜디오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조승원 앵커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제일 먼저 분명히 공문서 2개가 좀 다른 게 나왔으면 당연히 필적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수에 보내야죠. 근데 하겠다고 말을 했던 녹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안 했다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이 조사관이 처음에는 의지가 그냥 의심입니다. 이건 처음에는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조금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 안 해도 되게 된 상황이 어딘가로부터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거는 안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죠.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렇게까지 의심이 뻗치는 이유가 이게 삼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뭔가 불가능한 걸 또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 종이를 국과수에 보내면 이게 몇 년도 인쇄, 종이인지까지? 종이인지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몇 년이 있다면 그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기만 하면 사실 되는 문제인데 네. 그걸 안 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재수사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지금 석 달 내지는 길게 잡아야 넉 달밖에 안 남은 것으로 보이고. 근데 과연 그러면 수사기관이 의지가 있을까? 다시 이 사건을 수사할. 그제 국정감사 보니까 검찰이 지금 이런 거 수사할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사실 진정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라면은 뭐 정치적 문제로 자꾸 저렇게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삶에 직결되는 부조리, 비리, 또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수사부터 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검찰이.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또 안타까운 또 생명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방송 이후에 조금 의지를 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거든요. 석 달이면은 들어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작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석 달 안에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소 하나 넣어놓고 추가로 혐의를 더 더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수사를 바로 들어가면 공소시효 안에 기소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만은 할 수 없죠, 사실. 지금 검찰이 어지러운 상황이고 또 내년 2월 인사철도 앞두고 있고. 물론 김학긴 씨가 이제 진정서를 한 장 접수한다면은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이건 뭐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다시 소환해서 부르고 대질 신문하고 하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대한민국 검찰의 역량이라면 의지의 문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삼성은 개인과 싸워서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또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부르면 검찰은 한 한 시간 시간에 안에 오니까요. 아, 그러네요. 예. 접은 적이 없고 부르면 예. 한 시간에 예. 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참 답답하네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커피만 대여섯 잔을 마셨다고 하신 얘기를 듣고 저희도 만나봤잖아요. 김학균 선생님을 여러 시간 동안 만나봤는데 이분이 하실 말씀이 정말 이 가슴 천지에 꽉 차가지고 커피는 한 잔 마시면 그 뒤로 말씀하시느라 다시 커피를 뭐 4-5시간 동안 안 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앉아서 커피만 대여섯 잔을 마셨다고 하면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났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정말 그러니까요.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네요. 아니 이 박민주 데스크가 그러는데 이동경 기자가 밤늦게까지 남아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면서 전화통화를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김학긴 씨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막 언성을 높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동경 기자도 일방의 주장이니까 일단 깐깐하게 좀 따져봐야겠다 해서 이런저런 반박들을 하면서 이제 주장을 검증을 해본 거죠. 아니 그런다고 해서 제보자랑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옆에 있는 이치선 선배는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주장들에 배척했다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너무 위험하죠. 예.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학균 선생도 그렇죠. 뭐 언성을 높인 적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좀 취재를 안 하면 또 이제 그렇죠. 기사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또 부장님 저기 그런가요? 똑똑하시죠. 취재를 혹독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네. 지금 지난 이제 2편의 방송을 또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김학긴 씨가 사실 그 정도로 강직하고 깐깐한 분이니까 10년을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자료량이 분이, 일단 그렇고. 그런 분이 이제 경찰에서 처음 불러서 갔는데 얼마나 기대가 크셨겠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나. 근데 이거 뭐 인사만 4시간 동안 하고 커피만 마시다 왔으니 참 많이 답답하셨겠죠. 네. 사실 두 번의 그 김학기님이 2번을 고발하셨잖아요. 첫 번째 고발에서 사실은 막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너무 거대한 삼성이라는 벽. 첫 번째는 검찰- 삼성물산을 고발한 거죠. 네. 네. 삼성이라는 벽, 검찰이라는 벽. 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느끼시고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그 3년을 쉬십니다. 2015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부터 그렇게 열심히 증거 모으시고 정보공개 청구하시고 온갖 회유 협박에도 엄청난 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던 분이 너무 거대한 이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신 거죠. 3년을 그렇죠. 쉬셨는데 그 개포시형 조합원들 돌아가셨던 네. 그 교수님이 찾아와서 우린 재건축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재건축 관련 일자 무식인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닌데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네. 그때 다시 일어나서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네 말씀하시죠. 그 결과 네. 수사는 역시 또 무혐의 처분됐고 그렇죠. 그 김 교수님이란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렇죠. 수사 낙담과 김학긴 씨의 그때 심정도 참 정말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네. 안 하시려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안 하려고 하는데 그 개포시형 아파트 단지 분들이 전혀 가진 자료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와달라. 우린 가진 자료가 없는데 좀 도움을 주시라. 그래가지고 심사숙고 끝에 도왔지만 이번에도 또 더 큰 상처인 거죠. 사실. 상처 위에 상처가 또 난 거니까. 그러니까 청실 아파트 관련된 것만 검찰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개포시형 조합원들은 증거를 모으지 못했던 거예요. 대비를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에 제출할 증거가 없으니까 청실 아파트가 어떻게 잘 수사가 되면 우리도 같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제출했던 시공사 선정 목록에 같이 제출됐거든요. 개포시형. 개포시형이 같이 그러니까 개포시형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우린 증거는 딱히 없는데 뭔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런데 삼성물산이 같은 날 청실 아파트랑 끼워서 개포시형을 신고했다고 자기들이 이제 목록을 제출했으니까 그래서 의심이 이제 더 짙어졌고 이 수사에 더
기대를 되신 했던 것 같아요. 네. 청실 아파트 수사가 잘 되면 우리도 같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건데 두 차례 수사 모두 무혐의로 끝났죠. 자, 이 재수사 말고도 사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또 있잖아요. 강남구청이나 서울시가 그렇죠. 나서서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네. 뭐 옛날 없어졌다는 그 서류들도 좀 찾아보고. 근데 정순균 강남구청장 사실 저희는 기대를 좀 했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이 사건 재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의지를 표명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연락이 안 됐죠. 네. 전화를 안 받으신 거지 결국. 네. 그리고 그 전략 홍보팀, 정책 홍보팀 통해서 연락이 온 거죠. 네. 그렇죠. 네, 강남구청에. 그러니까 사실상의 거부, 취재 거부 그리고 이제 어떤 입장 표명에 대한 거부신 거죠. 사실상. 그렇죠. 거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찾아는 볼게요 우리가. 근데 우리 이거 찾아볼 테니까 그때까지 좀 뭐 물어보지 마 우리한테. 그렇죠. 약간 사실 이런 분위기죠. 그게 물어보지 마 정도도 아니고 찾아볼 테니까 오지도 마요. 오지도 마라. 네, 저희 기자들한테는 특히 뭐 방송 기자들은 현장을 항상 가서 기록을 확인하고 뭐 그걸 이제 영상으로 남기고 이제 기사로 만드는 게 업인데 저희가 이번 주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찾으면 연락을 준다고. 근데 지금 연락 못 받았죠 결국에는 방송 때까지. 네. 2009년까지 맹정주 강남구청장, 2010년부터 신현희 강남구청장 그리고 연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지금의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당선이 됐는데 당이 다르죠. 강남구에서는 아마 처음일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임 구청장 당시에 있었던 이런 비위 의혹들 지금 현 정순균 구청장이 뭔가 나서서 좀 밝혀내려 하지 않을까, 진상조사를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말 나온 김에 신현희 전 구청장 네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보니까 김학긴 씨를 만나줬어요. 네. 약간 뜻밖이에요 그것도. 첫 당선 직후였습니다. 그렇죠. 민원인들에게 친절했어야 하는 2010년 7월에 취임했는데 네. 김학긴 씨가 찾아간 게 바로 그 직후죠. 맞아요. 8월에 찾아갔으니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취임 한 달 만에 네. 찾아간 민원인을 일단 만났는데 네. 마치 이제 다 해줄 것처럼, 그러니까 조사를 정말 충실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것도 김학기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과거에도 공문서 위조를 잡아낸 적이 있다. 수사 의뢰해가지고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서 내가 다 밝혀낸 적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자료들을 다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감사팀은 안 넘겼다면서요. 네. 예를 들어 그럼 뭐 집에 뭐 문지방으로 뭐 쓰시려고 그러는 뭐 어디다 쓰시려고 그걸 다 갖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두 개의 기한문이 있다면 네. 하나만 감사팀에 넘기고 하나는 안 주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 두 개를 같이 대조하고 조사해야 되는 건데 하나만 네. 넘기면 뭘 감사를 하냐고 거기서. 반쪽짜리도 아니고 그냥 안 한 거나 다름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이 두 번째 만남은 또 녹취록이 있어서 지금 네.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감사팀 직원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왜요? 감사팀 직원들도 숙련된 직원들이잖아요. 근데 직원들을 다 바꿔서 일을 잘 못한단 말까지 본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진상조사에 의지가 없다는 걸 돌려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조사하기가 좀 힘들어 이런 얘기를. 자, 근데 공교롭게도 신현희 전 구청장은 2018년 2월에 이제 횡령으로 구속이 됩니다. 근데 그 혐의를 보니까 2010년 7월 취임 직후부터 구청 각 부서들에게 이제 내려가는 포상금, 경력금이 있잖아요. 요거를 현금화시켜서 구청장이 빼내서 자기 개인 돈으로 쓴 거예요. 네, 그 총액이 한 9,800만 원 정도 돼요. 거의 뭐 1억 원 가까운 돈. 감사팀을 중간에 다 바꿨다는 얘기 들으니 이것도 예사롭게 들리진 않네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마 다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건 이신점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 사건 기사를 이제 저 심심해서 좀 찾아봤더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심심하셨군요. 심심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은 이제 핏발이 서가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셨군요. 네. 2017년 7월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강남구청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전산정보과장이 당시 이제 횡령과 관련된 문서들을 출력해달라 하니까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럼 내일 영장 받아올게. 대신 너 하나도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증거인멸입니다. 하고 경고를 하고 영장 받으러 가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전산정보과장이
출력 서버를 모두 삭제를 하고 포맷을 해요. 아예 복구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구청장이면? 현직 공무원이죠. 현직 과장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궁금해서 더 찾아봤어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신현희 구청장이 이걸 지시를 한 건가? 근데 본인은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에서 지시받지 않았다. 자기는 알아서 충실했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나중에 신현희 구청장이 결국은 구속이 됩니다. 네, 구속이 그렇죠. 되니까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꿉니다. 사실은 지시받았다.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지시를 받고 이 과장이잖아요. 네. 부하 직원들한테 삭제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다 거부했어요. 그럼요. 범죄잖아요. 이거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렇죠. 안 해? 좋아 그러면. 그날 밤에 혼자 남아서 자기가 다 삭제를 해요. 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거? 구속이 구청장님이 안 되시면 나는 국장이 될 수 있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신현희 구청장은 아마도 나 절대 구속 안 돼. 이거는 그렇죠. 아무 사건도 아니니까 너 일단 내 말 들어. 내가 이렇게 거 아니었을까? 국장 한번 다시 해줘 과장님. 이거 한 거지. 딱 들어도 엄청난 사건 같은데 또 이런 걸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또 따를 수도 있군요. 되게 참 그 지난한 구조가 그런 구조의 과정은 우리 회사에서도 예전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국장을 위해서라도. 예, 그럼요. 그렇네요. 예. 네. 내 손에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 스튜디오 멘트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처음 하면 이럴 수 없어요. 무섭거든요. 네. 근데 작은 잘못된 행동들이 반복이 돼서 내성이 생기고 이 두려움의 역치가 이제 한껏 높아져서 맞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공무원들은 정권도 계속 바뀌고 그렇죠. 특히 구청은 구청장 바뀔 수 있어요. 음. 누구 하나에게 너무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는 체질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지금 허일우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성을 만들어졌을 거다, 내성이.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강남구청장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 당이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말 지금 현 강남구청의 태도는 아쉽습니다. 이거 저희 아마 분명히 이번 방송 보지는 않더라도 오늘 방송을 보시지는 않더라도 보고 형태로는 올라갈 거고 보고서를 받으실 텐데 그리고 뭐 아마 또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 이 우리 후까지도 스트레이트 후까지도 아마 보고를 좀 하실 텐데 부디 좀 잘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셔서 아니 바쁘시겠지만 정승윤 구청장이 저희 방송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 대략 몇 분 때부터 시간이 없으시면 그 중요한 포인트 일단은 뭐 지난주 일요일 방송이 나가는 시간에는 행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비서실장님이 보고는 다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못 보셨던 저희 웨이브 이용하시면 보고는 받았다. 저희 MBC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웨이브 앱 이용하시면 쉽게 스트레이트 다시 보기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스트레이트 치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1, 2편에 다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뭐 취재가 끝났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선 이동경 기자가 언제든지 전화 다시 한번 드리면은 직접 얼굴 뵙고 얘기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이동경 기자 왜 안 갈 거예요? 아니 가야죠. 그죠? 끝까지 추적해야죠. 네. 참 이거. 아 미안해요. 예. 끝까지 추적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네, 본령이기 때문에 그럼요.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장은 흐뭇하고 기자는 답답하고 좋은 방송입니다. 예. 방송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부분이요. 삼성물산이 2015년 재건축 시장에서 왜 돌연 철수했을까? 야, 이거 기가 막히네요. 기사들을 쭉 찾아봤는데 여기에 관해서 뚜렷하게 설명을 내놓은 기사들이 없었어요. 다들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그러다 이제 올해 이제 다시 화력에 복귀를 했는데. 저 왕의 귀환 뭐 이런 기사들이 잇따랐습니다.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전체적인 이 그림이 좀 조각 퍼즐들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기업 가치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쨌든 기업의 목적은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게 일반적인 상업 기업의 가치고. 그렇다 보면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주주들이 또 그만큼의 혜택을 보는 구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일부러 이걸 떨구려고 일을 안 했다.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이런 일이 21세기에 대기업에서 벌어진다는 게 삼성물산이 뭐 한국 사람들만 지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 자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이게 주식 희대의 가치를 사건이죠. 평가한 걸 보니까 제일모직을 1로 놓고 삼성물산을 0.35로 평가했더라고요. 네. 합병 때. 그러면은 연간 한 20조 정도를 수주하는 국내 최대 재벌 건설사가 제일모직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가치가? 약간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상식으로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평가 같았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여기 대해서 해명을 이제 요구했죠, 저희가. 네. 그랬더니 이건 우리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2012년 이후에 주택시장이 계속 부침이 있어서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그래서 한강변과 강남 요 두 군데 좀 돈이 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수주를 안 한 거지 합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해명을 해온 거잖아요. 자, 이 해명은 맞는 건가요? 사실 건설 업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네. 재건축에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웃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강남 재건축은요. 전국의 그 어느 지역의 재건축보다 훨씬 많이 남는 그야말로 알짜배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건설사가 강남 알짜배기 재건축을 아예 무시하고 다른 쪽에 집중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니요. 해명의 사실관계도 사실은 좀 다른데 자기들은 거기에 한강변과 집중하겠다는 강남에 건데? 집중하기 위해서 수주를 줄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강변과 강남까지도 다 안 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2015년부터는. 네. 국내 사업을 거의 접는다라는 얘기까지 당시에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물산이 건설업을. 네. 그때 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 수주도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안 했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저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낸 거죠. 이 그렇죠. 사건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같은 아파트를 물론 고급으로 지으면은 조금 더 훨씬 생산 원가가 아파트 제작 단가가 비싸지겠습니다만 똑같은 32평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제가 되게 조그만 지방 소도시에 지어도 100만 원. 그럼요. 강남에 지어도 100만 원. 여기는 이제 재료를 엄청 많이 써갖고 한 110만 원. 근데 파는 가격은 지방 소도시는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는 1억이 넘는데. 건축비 자체는 정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무슨 10배가 뭡니까? 20배, 30배 이렇게 집값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남 재건축에 그렇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화나겠어요, 그게. 이유는 건축비는 충분히. 빤한데 분양가는 엄청 네. 튕겨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게다가 2014년 말에는 재건축 특혜산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렇죠. 2015년부터는 그야말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이 눈앞에 보이는 현금 덩어리들을 놔두고 시장에서 철수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했어요. 재건축 3법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스트레이트 특히 이제 우리 국회의원분들 그거 찍어주신 분들과 관련된 앞에 에피소드들이 있으니까 예전 다시 보기 보시면 내용들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해 놨습니다. 네. 그때도 이지선 이동경 기자였나요? 네, 그러네요. 네. 사실은 그 취재부터 오늘 취재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부동산 3법 또 이 시작에는 또 그분이 계시고 네. 늘 우리가 뭘 하면 또 그분 건설업체 대표 출신의 대통령. 예, 그분이 또 나오네요. 그러면 합병 이후에는 그러면 열심히 수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물음표가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다 끝났으면 이제 다시 삼성물산이 열심히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합병은 2015년에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물산이 복귀한 건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에 다시 뛰어들어요. 한 5년 정도 공백이 있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학계나 업계에서는 보는 게 그 미전실 자료를 보면요. 합병 이후에 바로 주가 부양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년 동안 수주를 하지 않았느냐?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합병 직후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집니다. 네. 그러면서 뇌물 혐의도 그렇고 이것저것 삼성이 주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재판까지 가게 됐죠. 여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과거에 합병 때도 이런 의문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 의문에 너의 의문이 맞았어라고 대답을 내놓는 셈이 되는 거예요. 빨리 복귀를 하게 되면 그것도 그렇고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삼성물산의 그 공격적인 수주 과정에서의 온갖 비위 의혹들이
뒤늦게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 재건축 시장은 뛰어들면 잡음이 많이 네. 나오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죠. 청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느 아파트든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위험 요인 자체를 제거했다. 그러기 위해 5년 동안 숨죽이고 있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아, 역시 관리의 삼성. 관리의 삼성. 야, 그 5년 동안 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삼성이니까 이걸 참아내지 않았을까. 다른 기업이면 못 참죠. 의심받지 않으려고. 예. 근데 이건 배임이잖아요. 내 개인 회사가 아닌데. 실제로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그래서 소송을 냈잖아요. 이걸 가지고. 왜 내 주식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려서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어라고 이제 소송까지 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걸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지금.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오랜 시간 지금 고통받고 있죠. 사실은 주가 저평가 문제들 때문에. 예.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근데. 올 들어서만 벌써 상반기에만 1조 넘게 수출을 했다고 하니. 아, 그럼 지금 그러네요. 사야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라. 지금입니까? 따상? 자,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합병을 성공함으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래 삼성물산의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었는데 네. 올해 기준으로 17.33%의 주주가 됐고 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네.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결국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완성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처음 우리가 삼성물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쨌든 삼성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회사가 이제 삼성물산이 다시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자기들이 실적을 위해서 어쨌든 불법이든 아니면 편법이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 개개인들 어떻게 보면 소비자잖아요. 이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삼성이라는 큰 기업에 걸맞게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지난 2주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먹고 돈 먹는 이 약간 이 복마전으로 변해버린 재건축 사업은 어느 정도 공공이 좀 개입을 해서 좀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경쟁 입찰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쟁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리거나 뭐 서류를 위조하거나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이 정말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제대로 윤리경영 준법경영 하겠다고 선언하신 걸 지키시려면 이런 과거의 일에 대한 것도 제대로 정리, 청산, 책임 있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취재하느라 이선 기자가 굉장히 고생했나 봐요. 눈에 이 혈관이 서졌나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옆에서 계속 보이네요. 네. 어려운 취재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쉽게 하는 것 같다고요? 부장 잘 맞는 덕이에요. 예. 축하드립니다. 좋은 부장 만나셨네요. 다디 복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동경 기자가 참 오늘 후에서 어떤 주제 다룰까 했더니 그 김모 상무 있잖아요. 삼성물산. 네네네네. 사우나에서 네. 그 협박 발언을 했다고 김학신 씨가 아쉽습니다. 네. 그분 찾으려고 매일 아침에 제가 사장님이 왜 좋은 자리인지 뭐 전체를 다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왜 좋은 자리인지 알겠더라고요. 자기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해도 돼. 출근을 안 하세요. 하염없이 기다려도 저희가 이제 주차장 자리, 차 번호 이런 것까지 이제 주변 탐문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하염없이 정말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이번 주 정말 아침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모 건물로 향하느라고 기운을 다 뺐는데 보도에는 사장을 못 잡았으니 우리 또 아니 사실 만나서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거든요. 이분은 진짜 그때 그랬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안 했다고도 안 하고 했다고도 안 하는 되게 지난주에 애매모호한 답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상무님. 주 후반쯤에 어렵사리 연락처를 그 김 사장님, 김 전 상무님의 하고 알고 지낸다는 분한테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번호가 맞더라고요. 카카오톡 뭐 메시지 뭐 저장을 해봤더니 조남이 그대로 맞아요. 핸드폰 번호를 바꿔가면서 한 5-6개로 전화를 해봤는데 절대 안 받고 콜백도 안 옵니다. 모르는 번호는 안 받으셔요. 그리고 원래 번호도 자주 바꾸신다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구했는데 자기 옛날 번호들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 뭐 만나지도 못했고 전화 통화도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꼭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신현희 구청장한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제 출소하셨죠? 네, 네. 그 징역 2년 구속되기 6개월 직전에 선고받으셨죠? 네, 그때 번호를 구해가지고 연락을 해봤으나 아직도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 번호를 풀지 않았더라고요, 정지를. 다른 걸 번호 쓰고 쓰실 수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동백이 기셨으니까. 다른 번호 아마 쓰시겠죠. 네. 자, 어쨌든 뭐 두 삼성폰 분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삼성폰이에요. 저도 삼성폰입니다. 네. 전 아닙니다. 어쨌든 두 분 이번 취재하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2주 동안 애쓰셨고. 너무 아쉬운 건 시청자 아쉬우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쉬운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끝까지 그 인물들을 찾아가서 만나지 못한 것들, 원하시는 만큼 추적이 안 된 부분들을 좀 아쉽고 죄송하고 그러네요. 한 주 더 할까요? 방금 눈으로 욕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저희가 시청자 한 분께서 네. 쿠키를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네. 자, 그래서 단체방에 올렸는데 예. 회관 아나운서 혹시 먹었나요 이번에? 아니, 저 못 먹었어요. 이번엔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네네네. 저 10개나 먹었습니다. 전 3개요. 당이 과하면은 눈에 핏줄이 터질 수 있나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 당이 땡겼겠어요. 그 쿠키를 먹고 좀 나아지더라고요. 원래 훨씬 심했는데. 쿠키가 제 자리 등 뒤에 있는데 이지선 선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시럭거리고 막 과자 뜯는 소리 나고 자기 자리에서 또 뜯고 먹고 어느 분인지 과자 부스러지는 소리 모르지만 나고.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뭐 고맙습니다. 응원의 뜻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택배가 온 지 꽤 오래됐대요. 추석 때쯤 온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오랫동안 택배 보관실에 보관돼 있는데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안 스트리트 팀 왜 안 찾아가냐고. 그래서 이제 찾아왔더니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쿠키였던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예.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봐주시고 본방사수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입소문 내주시면 네. 그것도 또한 저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진짜 안 보내셔도 됩니다. 뭐. 그럼요. 네, 그럼요. 본방사수해 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응원 보내주십시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럼 오늘 끝인사는 지난 2주 동안 고생하신 두 분이 하시죠. 네. 뭐 자, 할까요? 스트레이트 구독,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다시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명한 똑바로 해봤죠. 여러 번 했는데 못하겠어요.